안녕하세요. GTS 상국사. 오늘은 우리가 주제 27,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조약들이 순서대로 나오게 될 텐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일단 순서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조약의 내용,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을사늑약 되겠습니다.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조약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정, 순서를 좀 알아두란 얘기고 을사늑약이 어떤 내용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부록 차원에서 독도와 간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대한제국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한제국 한번 살펴봤었네요. 자, 대한제국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었죠. 그 개혁을 우리가 땡땡 개혁 뭐라고 불렀죠? 맞아요. 바로 광무개혁 되겠습니다. 요 광무개혁이 꽤 오랫동안 추진이 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러시아와 일본이 대충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으니 그게 바로 1904년에 시작해서 1905년에 끝난 러일 전쟁 되겠습니다. 청일 전쟁이 1894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일본은 러시아와 맞짱을 뜨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대한제국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야, 너 우리 편해라. 야, 너만 믿는다, 짜샤? 에이, 몰라, 몰라. 알았어 해. 난 중립을 지킬래. 라고 대한제국이 중립을 선언했으나, 일본은 그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을 무시한 채로 한일 의정서를 맺고 우리나라 땅을 군사용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라는 거를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 일본에 조금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곧바로 제1차 한일협약을 맺음으로써 고문을 파견해서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문은 막 이렇게 막 전기 고문하고 팔 꺾고 때리고 이런 아프게 하는 그런 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고문은 뭐냐면은 정치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고문이라고 불러요. 야, 내 허락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내정 간섭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누구를 파견했느냐? 두 사람을 파견을 했는데요. 외교 고문으로서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했고요. 재정 고문으로서는 일본인 메가타라는 사람을 파견했는데 이 외교 고문 스티븐스가 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본이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대한제국에게 좋은 일입니다. 라면서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1908년에 결국 우리나라 장인왕과 전명훈 열사에 의해서 사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메가타와 관련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다시 좀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1905년도에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거 기록만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전쟁이 이제 좀 오래된 거예요. 일본이 이제 왠지 좀 우세해지는 그런 상황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랐던 거예요. 삼국 간섭을 한번 당했었잖아요. 이렇게 곧바로 러시아를 굴복을 시키고 뭔가 조약을 맺게 되면은 분명히 강대국들이 와가지고 또 태클을 걸 것이다라고 걱정이 됐던 일본은 큰형님들한테 먼저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한반도 지배를 승인을 받고요.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을 통해서 한반도 지배권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선으로 적대국이었던 러시아와도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음으로써 온전하게 이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를 하고 러일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림으로 따지면은 야, 대한제국 네 거야라. 대신 우리 것에 눈 돌리지 마. 오키도키 이러면서 이제 강대국들의 한반도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1905년도에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이 을사늑약은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을 하고요. 통감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제1대 통감으로 왔던 사람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을사의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민영환이라는 사람은 자결로서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실기도 합니다. 이날을 목노아 우노라라는 이제 한자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종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이거는 내 승인도 없이 맺은 조약이잖아. 이런 조약은 무효다. 그랬더니 일본이
안 들리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을사늑약은요 고종이 직접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을사오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완용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고종이 끝까지 버팁니다. 이거는 난 절대로 도장을 찍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토 히로부미가 다섯 대신이죠. 이완용을 비롯한 다섯 대신을 모아가지고 너 찬성해? 안 찬성해? 찬성이지? 찬성이지?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막 군대 이끌고 막 이제 덕수궁을 둘러싸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고종의 도장을 빼앗아 가지고 뭐 이제 찍었다 뭐 이런 썰이 있죠, 여러분들. 어 결국은 여러분 그 131조 교과서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을사늑약의 부당성에 대해서 고종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더 큰 형님들한테 알려야겠다. 라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헤이그는 네덜란드에 있는 지명인데요. 여기에서 강대국들이 모여서 만국 평화회의를 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특사로 파견을 해서 이 을사늑약이 무효다라는 거를 강대국들한테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 근데 영국과 일본에 가로막힌 거죠. 안 돼! 못! 아니, 왜 때문이죠? 야, 너는 외교권 없잖아! 이러면서 결국에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고종, 이 자식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고 순종을 즉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1907년에 정미칠조약이라고도 불리는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각 부서에 일본인으로 된 차관을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장관은 들어봤죠? 교육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할 때 그 장관. 장관 바로 밑에가 바로 차관이에요. 그 차관들을 다 일본인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를 장악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을 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해산 우리는 그냥 글자로 그냥 외우고 마는데 여러분이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총 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해산 이후에 뭘 하느냐? 다 의병 활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2년 후인 1909년에 기후각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법권을 빼앗아 가고요. 결국에 1910년 8월 29일에 이때가 이제 경술련이었는데 한국 병합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제 병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를 우리가 경술국치라고도 부릅니다. 경술련의 나라의 수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끊고 부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도와 간도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여러분, 독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저기 있죠? 쉽게 가리켰을 겁니다. 간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세요. 잘 모르겠죠. 간도는 바로 여기입니다. 섬이 아니네요. 네, 맞아요. 섬이 아니에요. 자, 간도는 백두산 근처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북쪽은 북간도 또는 동간도,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은 서간도 또는 남간도라고도 부릅니다. 백두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고요. 이 간도 할 때 간자가 사이 간자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낀 땅이다 이런 뜻으로 간도라고 쓰는 건데요. 여기는 경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숙종 때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백두산에 세웁니다. 그 비석 이름이 백두산 정계비예요. 경계를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내용은 뭐냐? 서쪽은 경계를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경계를 토문강으로 한다라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9세기가 되면은 간도가 누구 땅이냐 하는 귀속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이 토문강의 위치 문제인데요. 청나라는 이 토문강이 두만강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이때 당시에 조선은 아니다. 토문강은 숭화강 하류, 상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선 측의 주장을 따르게 되면은 요 넓은 땅이 조선 땅이 되는 거고요. 청나라의 요 두만강 썰을 따르게 되면은 요 간도 지역이 청나라 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귀속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던 와중에 결국에 이제 대한제국이 적극적으로 조금 영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범윤을 관리사로 파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09년도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간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간도가 청나라 땅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 버립니다. 그 대가로 일본은 남만주 철도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일인데 우리나라는 끼지도 못하고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서 간도 협약이 체결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낄 수 없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일사늑약을 통해서 외교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번에는 독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도 많이 남아있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점령을 하면서 우산국이라고 그때 불렸죠. 울릉도 독도가 이제 신라 땅이 되고 세종실록 지리지 또 팔도총도에 다 우리나라 땅이다라는 것이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어부가 일본에 건너가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라고 확인까지 받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을 합니다. 물론 독도도 같이 군으로 승격을 해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5년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불법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일본이 여기는 사실 우리 땅이야 라면서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기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조약들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 일사늑약을 좀 주의 깊게 여러분이 공부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